오늘은 제57강의 제로성장기 중소기업 근본을 바꾸라 하는 주제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업을 바꿔라. 영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이 영업 사원보다 자사 제품과 자사 내용을 더 잘 아는 시대이죠,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가시려면 제일 첫 번째 근본을 바꾸는 것 중에서 영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꾸는데 첫 번째 중소기업이 생존을 하려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되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모습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바꾸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 바꾸어야 될 부분은 영업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 회사에서는 모든 그 비즈니스의 출발점이죠. 출발점이기 때문에 영업부터 바뀌지 않으면 회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제조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생산이나 제조 중심의 모든 패턴도 바뀌려면 영업이 바뀌어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영업부터 바꿔야 될 필요성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밸류체인에는 10개의 프로핏 소스가 있는데 10개 프로핏 소스에서 이익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0개 프로핏 소스의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와 영역이 어디냐? 영업이죠, 당연히. 그래서 영업을 제일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영업이 바꾸어야 될 영역을 크게 둘로 나눠서 마케팅 영역과 영업 관리 영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시장을 확대하고 고객을 개척하고 고객을 창출해가는 활동이라고 본다면 수주관리 활동이죠. 라고 본다면 영업관리는 수주를 받고 난 이후에 매출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서 고객 만족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차원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중소기업 상황을 보면은 이렇죠. 과거의 모습은 가운데 고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생산 공정 능력이고 공급 능력이죠. 이 공급 능력에 따라서 수요 패턴이 공급 능력을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던 시절이 과거의 모습이죠. 그런데 현재는 반대가 됐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고요. 공장이 가지고 있는 캐파보다 아래에서 수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캐파보다 물동이 많고요. 수요가 넘쳤으니까 어찌 보면 생산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공급한 물건의 품질 문제라든지 납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였고 거기에 모든 기업들이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가 됐죠. 캐파는 남고요. 잉여 캐파, 잉여 설비, 잉여 조직이 있고 오히려 물동은 적어서 공급 능력 이하에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측면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수요를 늘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요를 늘리지 않고는 현재 남는 그 공급 능력은 오히려 잉여 자산이 될 것이고 잉여 자산은 여러 가지로 회사 내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관점에서 수요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이 수요를 공급 능력에 맞추어서 키워나가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고 또 영업이 역할이 또 아주 필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수요는 많았는데 공급이 딸렸으니까 생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면 지금 반대로 영업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영업에 의해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바꾸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마케팅 활동인데 수주 관리 활동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업 관리 활동이 있습니다. 과거의 중소기업은 수주 활동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고도성장기에 모체가 영업을 책임져줬고요.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생산만 잘해서 납품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고객 만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지키고 그다음에 고객 크레임에 저속히 대응을 하는 니즈 대응형 비즈니스를 운영해 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대기업이 또는 모체가 내가 갖고 있는 캐파와 공급 능력에 맞게끔 물량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체 자체도 수주가 없어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자동차 업계가 그렇고 반도체 업계가 그렇고 디스플레이 업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산업이 지금 다 공급 능력 이하의 수주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자체도 일거리가 넘치지 못해서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인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중소기업의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영업에 걱정 없이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수주를 걱정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고객 개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고객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모체만 바라다보고 비즈니스를 하셨다면 이제는 모체를 바라다볼 것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다보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업관리 활동과 수주관리 활동은 아주 중요한 하향대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주를 받은 후에 고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주를 받은 후에 고객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주관리 활동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수주관리 활동과 영업관리 활동이 중소기업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중소기업은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을 개척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에 아주 훈련된 영업사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영업을 활동을 강화해서 수주 활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중소기업이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단순하게 대기업이 주는 수주에 따라서 공급의 안정성과 공급에 정직하게 잘 대응하는 것에만 충실해 왔기 때문에 개발이라든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지금부터 수주 활동을 하고 고객을 개척하려면 영업관리 활동을 1차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있는 고객 이탈을 막아야 되고 그래도 충분치 않지만 우리에게 오더를 주는 고객에게 충성을 다해서 그 고객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오더를 주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납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크레임이 생기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기존 고객의 매출과 수주가 이탈되는 걸 막을 뿐 아니라 기존 고객과의 관계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쟁사보다 더 서비스를 잘해서 경쟁사 물량을 내가 빼앗으러 오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원함을 일원화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의 마켓 쉐어 역량을 키워나가는 활동이 1차적으로 중소기업이 영업을 하는 활동 중에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영업관리 활동이 과거에는 고객의 요구에 만족을 시켜주는 활동이었지만 지금부터 하는 영업관리 활동은 수주를 받기 위한 영업관리 활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기존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그 고객의 요구를 잘 만족시키면서 그 고객이 나를 향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고객이 나에게 정보를 주게 하고 그 고객이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그 관계 마케팅을 통해서 넥스트 수주를 받는 데 내가 유리한 조건을 점유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업관리 활동은 단순하게 고객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략적인 영업관리 활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물량에 따라서 단가를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또 사양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마케팅 활동의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임이 생기더라도 크레임이 생겼을 때 고객과 접점이 생기죠.
설계자를 만나게 되고 구매자를 만나게 되고 의사결정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상대가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만들고 그것이 다음에 넥스트 수주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 넥스트 수주가 나한테 제일 먼저 오게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업관리 활동이 수주의 지속을 위한 관리 활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가 제일 먼저 영업이 바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영업사는 어떻겠습니까? 오다 받으면 공장에다 얘기해서 낚기 지키면 자기 할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오다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다 받은 거에 다음 오다가 어떤 형태의 오다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오다가 나타나는 형태를 알므로써 지금 받은 오다가 어떻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영업과 마케팅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1차적인 영업사원이 바꿔야 될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수급형 영업이 있고 CS형 영업이 있는 거예요. 수급형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죠.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과 고객이 요구하는 거래 조건에 맞춰서 수주를 받아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를 받고 난 이후에 CS형 영업은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대응해주고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줌으로써 수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활동이죠. 단순하게 크레임이 왔을 때 크레임을 처리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내가 알아서 그 원칙을 파악을 해서 미리 선행적으로 그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활동, 이것이 CS형 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후에 니즈 대응형 영업에서 CS형 영업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의 수요가 넘칠 때에는 니즈 대응형 영업을 한 것이죠. 수주형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CS형, 고객 만족형 영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겉으로 말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속에서부터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하고 그를 미리 알아서 대응해주는 니즈 대응에서 원츠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영업이 바꿔야 될 두 번째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그 고객은 니즈가 있고 원치가 있는 거죠. 니즈라고 하는 것은 뭐 품질의 기능 또는 뭐 디자인 또는 브랜드의 지명도, 가격, 뭐 이런 거, 경제적인 요건, 우월성, 뭐 필요 조건 이런 것들이 물질적 만족에 해당되는 것들이 니즈입니다. 이거는 거래할 때 거래 명세서에 표시가 되어 있고 거래 조건에 표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한다고 해서 하면 법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나 고객은 이런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줬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변화 대응이라든지 사양 변경이라든지 물동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순발력 있게 대응해 주느냐 안 대응해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건을 갖춘 영업이라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고객은 그 조건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는 걸 아시고 그 지속적인 거래가 되는 조건을 관리해 가는 것, 이것이 거래 조건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은 내가 고객하고 약속한 걸 지키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객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라도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자세,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영업이 바뀌어야 될 중요한 거래 지속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면으로 영업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그 거래 계약을 할 때까지 보면 하나 단계가 있는 거죠. 처음엔 개적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작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수확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적 단계에는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경작 단계고요. 그 니즈에 적정하게 전적을 내고 가격을 제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수확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개척하는 단계와 경작하는 단계와 수확하는 이 단계의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형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과만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고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과 애로사항,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뭔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고객을 위한 영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고객의 고민을 내 고민으로 알고 고객과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마케팅, 지속적인 영업, 이것이 영업이 바뀌어야 될 중요한 또 세 번째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부르면 쫓아가서 대응하면 그것이 영업이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부터는 고객이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는 고객한테 찾아가서 고객을 찾아가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견적과 제안을 하고 그래서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그 상황을 이어가는 것,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 고객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것이 영업이 바뀌어야 될 중요한 또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영업이 바뀌어야 될 내용은 컨설팅 세일즈이죠. 이제는 영업이 내 제품이 좋으니까 물건 사세요 라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미 고객은 내 제품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소문이 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차하게 내 제품과 내 상품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서비스하겠다고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고객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업은 뭐냐?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영업이 돼야 됩니다.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고객의 문제가 영업사원의 고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영업사원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고객을 위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지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나는 내 제품을 사가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고객의 경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 세일즈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이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고객에게 내 제품을 사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제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자금 사정이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를 컨설팅 세일즈 해줘야 됩니다. 고객이 품질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납기의 문제가 있다 하면 고객의 품질과 납기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 상품을 소개하면서 내 상품을 통해서 내 상품이 고객의 품질과 납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공 사례를 소개해 줘야 되고 그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컨설팅 세일즈 하는 것이죠. 이제는 고객은 상품 좋다는 걸로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상품을 통해서 고객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컨설팅 세일즈입니다. 이런 컨설팅 세일즈를 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 됐을 때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이 저성장 시대, 앞이 암울한 시대, 불투명한 시대, 그 다음에 모체나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정부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스스로 독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독자 생존을 하는 유일한 대안은 내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내가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고 기존 고객과 동반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객과 경쟁사와 싸워서 나의 시장 폭을, 마켓 시ェ어 폭을 늘려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영업의 관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